약사님, 요즘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서 있는 직업들도 많다 보니까 하지 종류로 힘드신 분들 혹은 네. 뭐 다리가 붓거나 하지가 저리거나 하지가 무력하거나 발바닥이 좀 뜨거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리 뻐근하다는 네, 사람도 진짜 있고. 이 하지 쪽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약국에 왔을 때 드릴 수 있는 건 정맥순환제? 그렇죠. 그런 거밖에 딱히 없더라고요. 아니면 압박 스타킹으로 좀 그렇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나 네. 그런 것밖에 없는데 동양의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맥순환제로 쓸 수 있는 영양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포도씨 추출물을 가장 많이 정맥 순환제로 쓰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뭐 디오스민, 센텔라 등등 여러 가지 혈액 순환제가 있겠죠. 정말 효과 좋았던 것은 피크노제놀 성분의 이 항산화제도 결합 조직을 강화시키면서 이 세포막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정맥순환제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C에다가 콜라겐을 써가지고 이 콜라겐이 약간 쫀쫀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그쵸. 때문에 영양제로 좀 쓰는 사람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세포막이 이게 정맥순환이 안 되면 이게 늘어지잖아요. 이 막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네랄을 또 보조적으로,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뭐 망간, 실리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정맥순환제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심한 경우에 콜라겐을 좀 더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양제로 이용한다면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는 방금 말했던 하지 증상들이 모두 다 어떤 느낌이냐면 심장이 펌프를 해.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 그런데 심장이 펌프력이 약해져. 그러면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물질과 혈액이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이 오래되면은 산소도 부족해지고 영양분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리가 좀 저려질 수도 있겠고 좀 무력해질 수도 있겠고, 오래되면 좀 다리가 좀 자주 붓다가 나중에 정맥류처럼 다리 혈관이 툭툭툭툭 튀어 오를 수도 있겠고, 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래 걸었더니 발바닥이 뜨거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게 정말 오래 진행되면 다리가 자주 뻐근해져요, 쥐가 잘 나요, 경련이 나요, 아니면은 자다가 툭툭 이게 뛰어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처음에는 혈액과 습이 정체된 증상에서 나중에는 이 자체가 다 부족해져서 마르는 증상으로, 방금 말했던 벌레 기어가는 거, 뻐근한 거, 쥐나는 거 다 문맥 진액이 말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심장의 펌프력이 약하신 분들이 하지 쪽에 문제가 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네. 체질적으로 하체 부신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체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힘은 결국은 이 부신에서도 좀 조절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체 신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지로 내려간 혈액이 제대로 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림프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밑으로 혈액과 진액과 림프액 같은 것들이 다 처지면서 방금 말했던 모든 증상들이 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치료를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결국은 심장이 약하시거나 부신이 선천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네. 정말로 이게 맥박이 너무 느리고 약하신 분들은 심장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분은 대부분 얼굴이 허옇고 기운도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인삼이나 황기를 쓰면서 하체 기를 좀 받쳐 올려주고 혈액이 잘 추동되게끔 당귀, 청군 같은 걸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부신의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은 하체 부신의 기능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하체 양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두충도 쓰고 육개도 쓰고, 그러면서 막 하체 순환을 시켜주는 현오색이라든지 뭐 봉출이라든지 또는 하체를 받쳐주는 속단이라는 약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심장의 펌프력과 하체의 기능이 약한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때는 아주 초기에 물질액과 혈액이 아래로 처져서 못 올라올 때는 방금 말했던 그런 약들을 쓰면 되고, 그게 오래 진행되면 진액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부족해진댔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쥐가 나고 뭐 벌레가 기어가는 거 하고 다리가 툭툭 튀고 이렇게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방금 말했던 약제에 혈액과 진액을 만들어서 순환시켜주는 뭐 산약, 산수유, 토사자, 육종 이런 음액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초들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전까지 배웠던 것과 다르게 좀 확실하게 뭐 심장이 약하면 심장이 약해서 선천적으로 부신이 좀 안 되면 부신을 채워주고
아예 이제 고갈이 됐으면 그걸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건가요? 다 치료가 되면 정말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질액이 다 아래로 처지고 그러면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장기 자체가 내려앉거나 네. 아니면 이 척추 자체도 약간 내려앉게 돼요. 오. 그렇게 되면 이 척추가 내려앉아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미 물질의 변형이, 즉 뼈의 변형이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약으로 이렇게 올려준다 하더라도 뼈를 이게 들어 올릴 수는 없어. 오직 근육의 힘을 올려서 이 약간 들어 올려줄 뿐이지 이 뼈가 내려앉아 버린 것은 이거를 고칠 수 없기에, 만약에 척추 신경이 많이 내려 눌려서 하지가 저리고 무겁고 이렇다면 한약을 쓰더라도 그게 100% 올라갈 수가 없고, 시술적인 것과 어떤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한약으로 좀 기운을 올려주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너무 앉아 있거나 이런 고정적인 자세를 많이 갖기 때문에 하체 쪽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이제 하지로 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심장 펌프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선천적으로 이제 부신의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이게 더 심화돼 가지고 물질이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그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척추나 이 장까지 내려앉으신 분들은 동양의학으로만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척추 시술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겨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이겨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오늘.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하체의 순환이 안 되어 하지가 저리거나 하지 정맥류가 오거나 또는 하지 무력이 오거나 다리 쥐가 나거나 하지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들이 올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